안녕하세요. 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지고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도록 돕고 있는 디딤돌 법무사 진주호입니다. 요즘 스마트폰만 켜면 빚을 90%까지 무조건 탕감해 준다거나 월 10만원만 내면 다 해결된다는 광고가 정말 많이 보입니다. 지금 독촉 전화 때문에 심장이 뛰고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런 말이 마치 구세주처럼 들리실 겁니다.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고 싶으실 거고요. 하지만 잠시만 멈춰주세요.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 서울휘생법원에서 휴생위원으로 일하면서 수천 건의 서류를 직접 심사해 봤는데요. 법원 안에서 일했던 제 입장에서 그 달콤한 광고들이 말해주지 않는 법원의 진짜 속사정을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면 마치 시장에서 물건값 깎듯이 판사님께 사정을 잘 봐달라고 해서 빚을 확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위생은 감정에 호소하는 흥정이 아니라 냉정한 수학입니다. 법원에는 이미 정해진 공식이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버는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취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돈은 무조건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건강검진을 가서 체중계에 올라갔다고 칩시다. 의사 선생님이 명의라고 해서 내 몸무게 80kg이 갑자기 50kg으로 찍히지는 않습니다. 몸무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옵니다. 휴생도 똑같습니다. 내 소득과 재산은 정해져 있는데 누군가가 무조건 월 10만원만 내게 해주겠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체중계 숫자를 조작해 주겠다는 거짓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90% 이상 탕감받는 분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제가 휴생위원으로 일할 때 정말 많이 탕감받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빚이 수억 원대로 아주 많습니다. 둘째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이라 생계 유지도 벅찹니다. 셋째는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이 거의 없고, 마지막으로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거나 편찮으신 부모님이 계신 경우였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비로소 90% 탕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반대로 미혼으로 오피스텔도 하나 있고 월급도 300만원 정도 받는 분이라면 90% 탕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은 적어도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상황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다 깎아준다는 것은 여러분을 돕는 게 아니라 희망 고문을 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법원에 있는 휴생위원들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사건을 봅니다. 다시 말해 일종의 촉이라는 게 생깁니다. 서류상으로는 소득도 적고 재산도 없다고 하는데 최근 1년치 카드 내역을 보면 백화점 쇼핑을 자주 했다거나 갑자기 큰 돈이 어디론가 이체된 기록이 있다면 어떨까요? 혹은 멀쩡히 다니던 직장 월급이 신청 직전에 갑자기 뚝 떨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휴생위원들은 채무자가 힘들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더 꼼꼼하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이걸 소위 현미경 심사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는 최근 1년치, 최근 3년치 통장 내역을 전부 다 가져오라거나 배우자가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 소명하라는 식의 고정 권고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되면 인가 결정은 몇 달씩 늦어지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다가 최악의 경우엔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을 속이려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빈 문제로 상담을 받으실 때는 무조건 다 해결된다, 100% 된다고 장담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현재 의료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봤을 때 이 정도는 갚아야 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대신 법원에서 문제 삼지 않도록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빠르게 통과시켜 주겠다고 말하는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을 벗었다가 다시 입어야 하는 것처럼 개인휴생도 처음에 법원의 의심을 사지 않고 깔끔하게 통과하는 게 시간과 돈을 아끼는 최고로 현명한 방법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법원 내부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여러분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서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내 상황은 좀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편하게 질문 남겨주세요. 여러분 빚 해결에 디딤돌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주호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